이제 박수현 후보를 자진 사퇴 권고했다 이렇게 뭐를 나왔고, 그리고 또 이번 경선 때도 자기들끼리 이제 불거졌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중앙에 서울에 유튜버들이 이런 부분들 다뤘잖아요. 근데 이 2차 토론에서 본인 입으로 대전 MBC 토론에 있는데 2차 토론이 자신의 신상 문제를 먼저 거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검찰 문서로 막 들어보이며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증명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박 후보가 제시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자기의 그런 이 사무국장하고 전 사무국장하고 전 부인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고소고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고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무혐의로 풀려나왔잖아요. 그리고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속에서 나온 얘기들이 지금 유튜브들이 지금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1차, 2차, 3차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어떻게 보면 이 도정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생각, 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었지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이 요즘 또 완전히 감성 이러면서 다니던데, 내가 그래서 참 그영호지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진짜 새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로 좀 화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검찰에서 이 허위 사실이라고 또 판단하지 않았어요.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후보자 검증이라는 것은 공공의 그런 이익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 박수현 후보가 고소 고발한 사람들 무혐의로 풀려난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혐의냐 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고소 고발했는데 자기가 무혐의로 했다 했다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소 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무혐의로 풀려난 내용이고, 또 진술 내용이 지금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또 여론도 호도하고 도민들 속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본인이 좀 진실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자기가 잘 피해 나가라고 하지 말고 진실되게 받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윤영권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선거가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오거돈, 박원순, 안희정 세 분이 하필 민주당 단체장이고 중도의 권력형 여성 문제로 낙마했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는 바로 이 건물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충남 도민의 자존심 짓밟혔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요즘에 또 박수현 후보가 2018년도에 중도 포기하면서 그 이후로 그 의혹에 대해서 해소된 게 없습니다. 전혀 나아진 게 없는데, 이 박수현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 명확하게 2018년도 그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출마해서 마땅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에
박수현 후보가 도지사가 된다면 제2의 안희정이 된다는 그런 루머, 안타까운 이런 말들이 이 도청하고 천안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특히 이 건물에서 일어났던 이 8년 전의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검증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지사께서도 명확하게 TV 토론하면서 이 부분을 검증을 좀 날카롭게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이게 뭐 쭉 그 말씀을 나열해서 하시는데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제가 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그 도덕성적인 그런 문제나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또 도민을 숙이는 걸로 진정성 있게 가야 된다. 저는 그 말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로컬투데이 유재민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로컬투데이 유재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폐교문의 그 박 후보 과거 신상 문제를 들추기 위해서 이제 선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님 배우자 이미숙 여사님 그 아주 그 지원 유세를 돌아다니시면서 내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좀 뭐 이런 박 후보의 그런 그 신상 문제를 떠나서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그 후보님의 그 배우자의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어떤 좀 신경이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저희 뭐 아내하고 그쪽하고 얘기할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뭐 이번이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하면서 열심히 지금 뭐 동료들도 만나고 그러던데 근데 본인이 뭐 떳떳하고 뭐 그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남편이 그 후보에 나오면 이 밖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 각자 이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거운동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그 사모님을 한번 뵌 적이 없어요. 선거 뛰면서. 그건 도민들이 판단할 거고 그렇겠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굿모닝 경제의 조준영 국장님. 예, 지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거에 있어서는 이 정책적으로 도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현행법에 의해서 이 선관위에서 주최하고 있는 법정 토론회만으로는 그 후보자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민들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먼저 기자님께서 그 안희정 전 도지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희정 캠프에서 있었던 성추행으로 그 문제가 됐었던 보좌관이 그 아산시청의 오세연 시장의 보좌관으로 갔다가 그 문제가 불거져서 자신 사퇴하는 형식으로 그만뒀거든요. 그때 오세연 아산시장은 그 보좌관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어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그 보좌관이 현재 오세연 아산시장 캠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 저도 토론회를 쭉 지켜봤는데요. 먼저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그 캠프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박수현 쪽에서 어떻게 회답이 왔는지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재정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모순과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 이 돈을 퍼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지금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보고 이제 재정운용을 좀 잘못하고 구체가 좀 있다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나 먼저 좀 얘기해라. 국가 부채나 어떻게 줄일 생각이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 이내로 지금 18%밖에 안 되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좀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먼저 좀 뒤돌아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개인 시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 돌고 할 때도 이 얘기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본인이 그냥 얘기하는 바람에 이 얘기가 나왔고, 어차피 이 얘기 나왔다면 좀 진실되게 해라, 좀 진실되게 소상하게 알려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예정된 그 시간이 거의 지나서 한 번만. 아니요. 예. 네, CBS 저 이길 거 아니야 안 이길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물어봐야 돼. 김정남 차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CBS 김정남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일자라는 도지사 측면 강조하고 계신데요. 상대 후보가 이 부분 직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아까 이제 설명해주신 부채 문제고, 또 하나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힘 있는 도지사 되겠다는 측면을 어제 강조를 했는데, 후보님 이 부분 어떻게 돌파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한 질문은 이기실 건지 이제 이재명 정부 그러니까 소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은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 팔면서 선거로 유용한 거라고 보니까 거기 기대서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토론회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7천억, 8천억 이렇게 들고 가고 2025년 작년에 1조 한 2천억 좀 넘게 조금 많이 들었거든요. 국가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예산이 늘었다고 그 부분을 자기들 그 때문에 늘은 거다 이렇게 니들 노력과 이건 달리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좋은 게 이게요, 예산이라는 부분은요, 이거 한번 오르면 탄력이 붙으면요, 사업비들을 이제 첫 사업비 집어넣고 급작게 들어가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3년 정도 예산이 급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탄력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내년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이 끝나는 사업들도 있지만은 신사업들을 많이 넣게 되면은 2년차, 3년차 설계 끝나고 본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조 얼마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때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사업 구상을 하고 신사업을 발굴하고 이제 각 부처별로 해서 부처의 예산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한 7, 8월 정도 되면 그 부처에서는 받아들였지만은 지금 이제 기획예산처죠. 기획예산처 협의원 과정 속에 빠지냐 안 빠지냐 그 부분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지금 법 규정에 9월 10일까지 정부 안이 확정이 돼서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예산을 넣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충남이 11명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3명이 국민의힘이고요. 그리고 또 8명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전체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56개의 그런 크고 작은 사업들을 국회에서 정부 안을 못 넣었던 사업들 56개를 넣었어요. 근데 56개 중에서 28개는 3명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28개를 집어넣어줬고, 그리고 8명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똑같이 28개밖에 못 넣었어요. 그것도 그 중에서도 박수현 후보는 3개밖에 못 넣었어요. AI 그 10억 넣은 거하고 그게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거 70억하고 자기 지역권 딱 하나 넣더라고요. 우금치 그 전적비
그 정비 사업 5억밖에 못 넣었어요. 하나도 못 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박수현 후보한테 그 국회의원 때 요구했던 그 부탁하고 요구했던 부분들은 그 공주하고 부여하고 한옥 1300채 짓겠다. 그리고 부여에 그 영민관 형태의 백제관을 설계를 좀 어떻게 좀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못 넣었어요. 잘 문화관 공원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축산관리연구원이라든가 이러한 두서너 개를 이 공주에 공공기관을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 설계를 인도달라. 그것도 못 넣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AI 10억 넣은 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지금 한 5, 6개월을 지금 오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큰 문제가 아니고 도지사가 도의 공무원들하고 얼마만큼의 그러한 사업 발굴을 하고 어떤 그림을 갖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그 예산을 더 확보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지 중앙정부하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이재명하고는 무관하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팔지 못하니까 강원시 팔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정청래하고는 친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는 친한데 이재명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억에 강원시 팔고 딱 나와서 대통령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대표 정청래도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후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양성주 전 지사를 이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가 이길 거 같냐 안 이길 거 같냐. 솔직히 제가 이제 옷을 늦게 입었잖아요. 늦게 나왔는데 그때 지가 여론조사를 다 믿는 건 아닌데 여론조사가 20% 가까이 진다 이런 여론조사 나오고 또 보면 민주당에서 이제 여론꽃인가? 꽃여론인가? 여론꽃인가? 수영 이렇게 달리고 있는 김어준. 네? 그분이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굿모닝 충청 여기 또 보면은 그쪽 민주당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해서 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다 신뢰하지 않지만은 솔직히 단임이 좀 빠지더라고요. 단임이 빠지는데 제가 못 믿고 한 20일 가까이 선거운동 채 안 돼서 이제 고등 그럴 수도 또 오고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저는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승기를 잡았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나라 기자님. 이제 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제 TJB 토론회에서 박수현 후보는 여성 농업인 가업처 부활을 얘기했고 후보님께서는 공동 경영주 수당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농업인 입장에서 두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뭐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여성 농업인 정책의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농업인이면 똑같은 그런 농업인으로서 저는 대우를 해야 된다는 소신이에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그렇지만 여성이 농업을 하는 것과 그다음 남성이 농업을 하는 것과의 그런 농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보다 좀 힘이 약한 그런 또 체력이 약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편의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 지원을 했었고 새로 도입해서 그리고 농업인 수당을 저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꿨잖아요. 원래는 양성주 지사 때는 그냥 한 가구당 농업인 가구당 80만 원씩 주는 것을 저는 이 사람당 그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9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또 3명일 때는 이제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같이 3명일 때는 또 45만 원을 줘서 또 135만 원으로 늘렸고 이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오히려 늘었지 적지 않았는데 일단 본인들 여성 농업인이라 해서 농업인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임기 동안에 주지 않았는데 마침 이 공동 경영주 의 그런 부분을 도입을 농림부에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공동 그런 경영주의 그런 입장에서 주겠다 해서 이 제 도입이 아니라 지금 정책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해서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표시만 하는 거거든요. 이 농업농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과정 속에서 그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피만 의식에서 뭐 일부 여성 농업인들이 김태형 그거 폐지가 됐다 좀 불만 있다 해서 그거 환심 살려고 뭐 아마 그렇게 부활하겠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오히려 더 농업인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농촌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미래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은 제가 국회 시절 그 전부터 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런 고민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안하고 있다. 저는 자부합니다. 네, 다음은 세계일보 김정모 국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세계일보 김종모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만 해도 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다가 최근 부산 북각 평택을 등에서 여당 후보를 제치고 타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독주 견제론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견제론이 좀 활력을 갖고 있는데 후보께서 충남을 지금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여당 견제론은 어느 정도 특히 천안 아산은 우리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지역인 걸 총천해서 전국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천안 아산에서의 여당 견제론은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이제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너무 권력을 한쪽에다 많이 주면은 안 되겠구나 하는 이제 국민의힘이 잘해서도 아니고 지금 너무 한쪽에다 권력을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많은 국민들, 유권자들이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설령 못 얻어도 민주당한테 너무 권력을 몰아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일정은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나 붙이면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 보면 조금 너무 오만하다. 그리고 이 표현만 나오는데 오만하고 건방져져가는 것 같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앞으로 그 선거의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지율이 지금 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투데이 충남의 이지훈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충남 이지훈입니다. 지금 현안들이 많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박수현 후보가 5국 3특을 주장하면서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충남이 우리 나라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화력발전소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화력발전소를 필요에 의해서
지었는데 문재인 정부 이전에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를 폐기 조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 이전에 대한 비용은 우리 충청남도가 떠안아야 되나 아니면 정부 자체에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국가에서 떠안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5국 삼특의 뭐 설계자라고 그러는데 5국 삼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그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늘 그 지방정부를 5개 내지 6개 권력으로 나눠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했던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각 지방정부를 좀 그 규모화를 해서 해야 규모 경제도 할 수 있고 저는 제대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그렇게 가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재정이 이양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제 외교, 안보, 국방, 그 다음에 통상 이 정도로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 조율하는 이런 권한만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정 설계자, 계획자 얘기하는 부분 여러분들 우리 언론인들 그 내용 본인이 국정 설계자입니까? 이거 인수위가 가지고 국가위에 들어가가지고 한두 달 그뭐 한두 국정 설계자요. 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인수위에 참여해서 돌아가는 걸 조금 아는데 이 정도가 지금 제일 진실되고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아니, 저도 옛날에는 안 해봤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국 삼특은 그 이제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본 사람들은 그런 많은데 근데 이분은 5국 삼특을 지가 설계자라고 하면서 왜 또 그 이제 대전하고 충남하고 환경통합할 때는 왜 반대했어요? 합대가 만든 얘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석탄화력 폐지에 관한 그런 부분이 이제 상임위가 이제 특별법도 본인이 그것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제일 처음에 제가 입안을 해서 의원들한테 시켜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이게 앞으로 향후에 해결해야 될 큰 문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국가의 기관 산업이에요. 국가 기관 산업이면 국가에서 일단 이런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이 폐지가 되면은 지역 인구 감소라든가 경제 위축이라든가 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소프트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방 정부가 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공부를 하나 했더라고요. 햇빛연금 갖다 쓰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햇빛연금이라는 것은 그 태양광 같은 경우, 풍력 같은 경우 만들 때 어민들이 이제 풍력 만들 때 이제 바다에다 만들기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나 그 주변에 사는 섬 주민들한테 그런 이익의 20%, 30%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햇빛연금이에요. 기금을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갖고 이익이 이제 나오면 그리고 태양광 같은 거 만들 때 동네에다 태양광 업자가 와 이거 크게 짓고 그러면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 크게 짓고 그러면 지역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상생해라.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나눠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이걸 어떻게 석탄화력 폐지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된다고 이만큼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도 안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좀 틀린 것 같다고 그냥 네 개 써주고 그 다음에 그것도 그쪽 얘기하고 그쪽 얘기 써주고 그럼 국민 몰라요. 덕이 몰라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이런 그 사례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몇 가지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기금 조성을 따로 이걸 대책을 위한 기금 조성을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후연금 이쪽에서 쓰겠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나가려면 석탄화력 발전세 폐지가 되면은 이제 거기 조사하는 분들 일자리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무슨 그 가스 발전이 됐든 수소 발전이 됐든 이런 발전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 화력 발전사들한테 그 사업을 주고 이 고용을 승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기 생산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가야 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조금 이렇게 빠진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선거 끝나고 돌아오면은 이런 문제들을 다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좀 시행령 같은 경우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넣든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의 마무리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약간 한 5일 정도 이제 남았고 오늘부터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소개 말씀을 먼저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도지사 그리고 또 시나 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 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들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꼭 참여를 해서 참 일꾼, 올바른 일꾼, 제대로 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투표에 좀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